갑자기 찾아오는 지끈거리는 통증,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머리 한쪽이 욱신욱신 아프고 빛이 눈부시고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심하면 구역질까지 올라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에 의존하지만 약을 먹어도 금방 또 찾아오는 편두통.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편두통은 음식과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두통의 진짜 원인부터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증세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편두통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편두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머리가 아픈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편두통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신경질환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은 뇌, 신경계, 혈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의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편두통이 있으면 자녀도 편두통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습관과 환경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편두통은 뇌의 신경과 혈관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자극이 편두통 환자에게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설명을 보면 편두통 발작이 일어날 때 뇌의 신경망이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마치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뇌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동시에 혈관도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확장하면서 통증 신호가 과다하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신경이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과민 반응을 유발할까요? 바로 트리거, 즉 유발 요인입니다. 가장 흔한 트리거는 스트레스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편두통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보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린 후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문제도 주요 원인입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도 편두통이 생깁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특히 위험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밤샘을 하면 편두통이 찾아옵니다.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나 폐경기에 편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환경 변화도 트리거가 됩니다. 밝은 빛, 시끄러운 소음, 강한 냄새,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이런 자극들이 민감해진 뇌를 자극해서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이 바로 음식과 식습관입니다.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음식이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오히려 편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편두통 약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은 문제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면 뇌가 카페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심한 편두통이 옵니다. 주말에 편두통이 자주 오신다면 카페인 금단을 의심해보세요. 평일에는 커피를 마시다가 주말에 늦잠 자면서 커피를 안 마시면 오후에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입니다. 특히 적포도주가 편두통을 잘 일으킵니다. 적포도주에는 히스타민과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맥주나 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아프다면 숙취가 아니라 편두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숙성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 블루 치즈, 파르메산 치즈 같은 숙성 치즈에는 타이라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타이라민은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신선한 치즈는 괜찮습니다. 모차렐라나 리코타 같은 치즈는 타이라민 함량이 낮아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베타페닐에티라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편두통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 후 머리가 아프다면 인공 감미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글루타민 산나트륨, 즉 MSG입니다.
중국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MSG에 민감한 사람은 먹은 후 30분 이내에 편두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가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편두통이 시작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면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치즈만 먹으면 바로 편두통이 옵니다. 자신만의 트리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편두통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규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신다면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 리듬이 깨져서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을 추천합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뇌가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운동이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편두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세요. 커피나 차는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바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먹어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간식도 준비해 두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편두통이 올 수 있으니 견과류나 과일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먹으세요.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편두통 빈도를 줄여줍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갑작스럽고 강한 운동은 오히려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을 유지하세요. 커피는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편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줄이고 싶다면 서서히 줄이세요. 일주일에 반잔씩 줄여가는 식으로 천천히 감량하세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신만의 트리거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편두통이 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기록하세요. 통증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트나 스마트폰에 기록하세요. 언제 편두통이 시작되었는지,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수면 시간은 얼마였는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한 달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 날 편두통이 온다든지, 잠을 적게 잔 날 증상이 심하다든지, 자신만의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찾았다면 일시적으로 피해보세요. 의심되는 음식을 2주 정도 완전히 끊어보세요. 편두통이 줄어들면 그 음식이 트리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다시 조금씩 먹어보면서 반응을 살피세요. 정말 그 음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조절하세요. 밝은 빛이 편두통을 유발한다면 선글라스를 쓰거나 조명을 낮추세요. 소음이 문제라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온도 변화가 문제라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영양소 보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B2,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가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 약물 과다 사용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당장은 통증이 사라지지만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지고 자주 생깁니다. 반동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편두통이 자주 반복된다면 예방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편두통 자체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질환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트리거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편두통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편두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내일은 제 시간에 자고, 모레는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한 달 후면 편두통이 줄어들고, 석 달 후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요. 감사합니다.